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8, 무신정권과 몽골 침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뭘 볼 거냐? 이 귀족들이, 문벌들이 동요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볼 거고요. 뒤집어지죠, 정권이. 그래서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정권의 특징, 그 다음에 이 무신정권을 무너뜨렸던 몽골족의 침입까지 우리가 크게 세 단계로 살펴본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시간 우리 여기까지 봤죠? 거란의 침입, 뭐 중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서희, 강동육주, 강감찬, 귀주 대첩, 천리장성까지. 여진족의 핵심 키워드는 윤관, 별무관, 동부 구성, 그다음에 4대 요구에 문벌들이 응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여진족, 금나라의 4대 요구에 무릎을 꿇었던 문벌들, 이들을 좋지 않게 보는 세력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눈치 없는 문벌들은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기 시작하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 와중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또 다른 말로는 묘청의 난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 한번 살펴볼까요? 이자겸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딸들을 차례대로 왕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럼 왕의 장인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인종 한번 보세요. 인종에게 이자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의 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죠. 그런데 부인의 아버지, 장인어른이기도 합니다.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의 뭐 왕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면서 스스로 왕이 돼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결국은 진압되고 맙니다. 그게 1126년의 일이고 이로부터 이제 9년 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서경이라는 곳은 지금의 평양 지역입니다. 수도는 개경이죠. 개성 지금의 이쪽 북쪽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경이라고 불렸는데 자기들끼리 다 이제 개경에서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해먹으니까 이 서경에 있는 귀족들이 조금 질투가 났던 거예요. 수도를 이 서경으로 옮기면은 우리도 쟤네들처럼 뭔가 좋은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이때 서경에 이 묘청이라는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개경은 기운이 다했으니 서경으로 천도를 하고 독자적 연호와 황제 칭호를 사용합시다. 그리고 금나라를 쳐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이 혹한 거예요. 그래? 이거 그럴싸한데? 개경이 기가 쇠했다고? 그랬더니 개경 귀족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부식. 여러분들 삼국사기를 썼던 그 김부식입니다. 풍수지리는 믿을 게 못 되옵니다. 금을 친다니 말도 안 되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굴복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왕이 마음이 약간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으로 한번 슬쩍 가볼까라고 했는데 마음을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묘청을 비롯한 이 서경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버리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개경 귀족들의 대표 주자인 김부식이 관군을 이끌고 이 서경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 반란군을 싹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묘청의 난이라고도 해요. 또 어떤 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자겸의 나는 개경 귀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자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주접 떨다가 망한 케이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결국 새로운 귀족들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 귀족들끼리 다 해먹고 있다 이런 거예요. 문벌들끼리 다 해먹고 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두 난이 진압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 난을 진압하는 군인들은 대우가 별로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불만이 막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두 차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문벌들 세력들이 사이가 이제 나빠지면서 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반란을 두 번이나 진압하면서 무신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세력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문벌들이 이 문신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수염을 붙여볼까? 어이 아저씨 일로 와봐. 군인 왔지? 내 수염도 아닌데 뭐 야, 오 진짜 불타네? 수염을 불태워버립니다. 정중부라는 아주 이 존경받는 무신 장군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 철없는 이 문신은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겨루기를 하자 이래놓고 아주 젊은 문신 한뇌가 아주 나이가 지긋한 이소웅이라는 무신의 이 뺨따구를 때리는 거예요. 야, 이씨, 네가 무슨 무신이야? 나한테 문신인 나한테 나 무술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나한테도 힘이 밀리는데? 뭐 당연하지 할아버지인데 뺨따구로 확 때려버려. 다 보는 앞에서 막 낄낄대고 웃고 있죠. 얼마나 이 무신들이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수염 달린 수염 이 없는 이 문신들을 다 없애버리자라면서 궁궐에 침입해가지고 난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1170년의 무신정변입니다. 아주 피바람이 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의방부터 시작합니다. 이의방, 정중국, 경대성, 이의민까지는 주로 중방에서
주요 정책을 논의를 합니다. 핵심 기구였다 이런 얘기예요. 최충헌부터는 이제 세습을 합니다. 최씨 정권이라고 하죠. 최씨 정권. 이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 정치를 하고요. 최우는 새롭게 정방이라는 곳에서 인사권을 행사를 합니다. 거의 왕이 해야 될 일들, 이제 정승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 무신들이 이제 대신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정치기구로 중방, 교정도감, 정방이 나오면 무신 정권기구라. 그다음에 군사 기반으로 이제 도방,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삼별초가 있었습니다. 삼별초는 참고로 요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군대가 아니에요. 이 최씨 정권이 야 우리 지켜줘 보디가드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삼별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무신들이 정치 경험이 별로 없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이 지방 통제가 약화되면서 지방의 수탈이 심해지고 이 하층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저기서 봉기를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이제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위의 난 이름이에요 이름. 뭐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 만적은 이 최충원의 노비였다라는 썰이 있죠. 네, 이렇게 되는. 자, 엉망이 나라가 그 와중에 사건이 터집니다. 때는 1225년 음력 1월 압록강 너머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려를 왕래하던 몽골 사신 저고요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인데요. 과연 범인은 누군가? 감히 몽골 사신을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저고요가 피살된 이후 우리가 사건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는데 고려 쪽에서 화를 쏘아 쫓아냈어요. 고려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면 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몽골 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몽골 쪽의 침입에 맞서서 우리가 3, 40년을 싸우거든요. 고려가. 되게 별로 안 놀랍죠. 근데 이거 얘기하면 되게 놀라울걸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버틸까요? 한 시간이나 버틸까요? 한 시간도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몽골군의 전력은 미군 플러스 영국군 정도의 전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대한 강성한 군대에 맞서서 3, 40년 동안 싸웠다? 야, 고려군이 되게 셌나 보다. 아닙니다. 고려군 왕실은 최씨 정권은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바다 건너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말을 배에다 싣고 건너오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판단에 강화도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3, 40년 동안 강력한 군대 몽골군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가족 지키려고, 우리 동네 지키려고 그렇게 무기도 되게 열악한데 똘똘 뭉쳐가지고 3, 40년 동안이나 이 몽골군이랑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처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몽골군을 좀 쫓아내자 해서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3, 40년 동안 항쟁을 하다가 이 고려 왕실은 항복을 해야겠다라면서 항복을 하겠으니 우리 자기 수도로 다시 돌아가게 좀 도와줘라고 하면서 이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죠. 환도라고 부릅니다. 천도는 수도 옮긴다, 환도는 수도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이 무신 정권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씨 정권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몽골 군한테 이제 항복을 했으니 3, 40년 동안 개긴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당시의 지배층이 바로 최씨 정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최씨 정권은 이미 무너졌죠. 무너지고 나서 최씨 정권을 호위하던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삼별초가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는 어차피 우리 죽을 거 끝까지 싸우거나 보고 죽자라면서 이 환도, 개경 환도, 항복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화도, 쫓겨가서 진도, 진도에서 다시 쫓겨가서 제주도까지 가서 항쟁을 했으나 결국은 진압당하고 말죠. 그래서 지금 삼별초의 유적지가 세 군데 있어요. 제주도, 진도, 강화도에 가면은 삼별초의 성곽이 또 이렇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삼별초의 항쟁. 민족의 뭐 기상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선생님 어릴 때는 되게 중요하게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적인 이유로 항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